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죠. 아까 폭우가 내려가지고 중간에 버스 탑승하는데도 굉장하게 어려움을 예. 겪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어요? 왔다 갔다 또 하다 보니까요. 네. 타이밍을 잘 맞으면 또 비가 아예 안 네. 오고. 그러니까. 예, 어떨 땐 비가 오고 해가지고 예. 오히려 이게 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쏟아지니까. 예. 이제 비야 그만 와라. 제발. 예. 예, 제발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좀 바라면서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대한 그 한동훈 후보가 62.84% 얻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65% 얘기했었거든요. 네. 거의 사실상 맞췄다. 예. 네. 예, 다른 캠프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다 틀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어대안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확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네. 결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이트 기사도 쓰고 해설 기사도 쓰고 그 부속 기사로 박스도 쓰는데 어제 사실은 오후에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되자마자 네.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사를 미리 써놨다. 네. 그럴 만큼 어대안이 확정된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프에서 65% 예측했다고 했는데 65.8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당선이 되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반 과반 넘기 어렵다. 뭐 원희룡 캠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결선 반드시 간다라고 했는데 네. 완전 틀렸어요. 네, 근데 사실 원희룡 캠프도 그러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사례 비슷하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원희룡 캠프 관계자가 결과적으로 좀 거짓말하게 된 게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 선거라고 하는 게 예. 나올 때까지는 내가 된다, 무조건 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캠페인성이다 보니까 네. 그런 센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결선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네. 막판에 대체적으로 알았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보면 득표수가 한동훈 후보가 62.84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2등을 하긴 했어요. 네. 18.85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14.58 윤상현 3.73. 결국 셋이 합쳐도 한동훈 후보 못 이긴다라는 얘기가 사실 맞았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당원 대상 조사하고는 완전히 불일치할 거다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그대로 네. 반영이 된 거다.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보이고요. 아까 그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를 합쳐도 불과 33%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의 득표율이라는 것은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큰 격차로 이겼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 지지율을 네.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과 그리고 친윤 세력들이 주류가 일부 결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반감이 결합한 결과로 결국은 원희룡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흐름들이 후발부에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 초반에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가 굉장히 큰 핵심 화두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익심 논란으로 촉발이 좀 되면서 사실상 뭐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어떻게 여사님의 문자를 읽고 답변조차 안 할 수 있냐 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먹혔고 막판에 공천 취소 논란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당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향신문 보니까 헤드라인이 윤심 통하지 않았다. 힘을 쓰지 못했다. 힘 못 쓴 대통령. 네. 이렇게 사실 뽑았더라고요. 총선 끝난 이후에 너무나 예견되어 있던 장면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제 모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깨버리면서 실패의 역사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장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히나 이제 좀 저는 눈에 띄게 봤던 게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투표에서 보면 네. 이게 아까 말씀처럼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에서 당심을 볼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 투표가 19.04이고요.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14.59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네. 이제 원희룡 후보의 표심이 윤 대통령 지지 표심이라고 본다면 네.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9% 정도인데 사실 네, 네. 그것보다도 낮은 맞습니다. 당 내에서도 지지 네. 기반이 아주 약하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떤 점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서 진 권력은 결국 네. 오래가기 어렵고요. 네. 결국 미래 권력한테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끝없는 갈등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앙일보 논조가 그래도 대통령실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기조가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73년생 한동훈, 예, 그리고 미래 권력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네. 조중동 일체가 합심해서 한동훈을 밀고 있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그 전대 투표율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번에 대표 경선 최종 투표율이 예. 48.51%입니다. 네.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던 38 전대 같은 경우에는 네. 55.10%거든요. 그보다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치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했던 2021년 6.11 전대 때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때가 네. 45.36%였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에 치러진 두 번의 전대 변화를 보면 네. 지난해 틀었던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했던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당심 100%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당원에 대한 동원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빨이라는 게 먹혔다는 거였는데 네. 결국 이번에 그보다 낮은 투표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통적 지지층 밖의 표심이 적극 작동하려면은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게 한동훈 캠프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예, 예.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네. 전통적 지지층 밖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친윤계가 동원 미달이었다. 심지어 영남권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포착된 것 같다. 네. 이런 해설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취재해 보면 영남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역 의원들이 오더를 엄청 내리고 있는데 안 먹힌다. 귀뚱으로도 안 든다 당원들이. 그리고 네. 미래 권력이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원희룡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였어요. 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했냐라고 본다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나봤던 현역 의원들은 사실 좀 심드렁했다라고 하는 게 예, 꽤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만에 하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이제 총선 공천권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대통령도 신임 당대표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 싸움에서 사실 관전적으로 보는 것들이 꽤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어떤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들이 한동훈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그 경향성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과연 정말 오더 내렸냐라고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그 대표가 어떤 정치를 구현해낼 거냐 거기에 대한 사실 기대 심리로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한동훈 신임 대표가 발표했던 수락연설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잘 반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지라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연을 확장하라는 거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